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17일 병신 첫번째 기사 1470년 명성화 6년 임금이 경연에 나아갔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17일 병신 두번째 기사 칠제를 봉선사에서 베풀었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17일 병신 세번째 기사 하동군 정인지 등이 대왕 대비 전에 육선을 올리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오늘은 본디 제1일이다. 내일에는 반드시 마땅히 스스로 고기를 먹을 것이니 경등은 번거롭게 다시 오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17일 병신 네번째 기사 헌납 장계이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 충문부에서 청한 이준의 죄상을 보건대 다만 그일뿐만 아니라 이리 선왕조에 있어 공인을 몰래 간통했으니 죄가 매우 큰 편입니다. 다만 외방에 안치하는 것으로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상쾌하지 못하니 법에 의하여 죄를 결정하소서. 한계민은 권맹희의 난언을 듣고서도 즉시 계달하지 않았으며 일이 발각된 후에도 또한 빨리 아뢰지 않았으니 일이 만약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끝내 아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죄가 또한 크니 이를 국문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준의 근일의 일은 간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준이 아는 바가 아니다. 그 공인을 몰래 간통한 일은 대신 등이 굳이 처벌하기를 청함으로 이미 안치하도록 했는데 어찌 다시 논지하겠는가. 한계민은 권맹이의 말을 듣고는 그 후에 병을 앓아 휴직 중이었으므로 권맹이의 난언을 한 일이 발각된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 아우 한계순을 보고 난 후에 그제 알고서 곧 와서 아랬던 것이다. 비록 자신이 큰 죄를 범했더라도 자수해 구하는 사람 논지하지 않으니 내 생각에는 한계민은 처벌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17일 병신 다섯번째 기사 임금이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17일 병신 여섯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극돈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이준의 법도에 어긋난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죄를 다스리기를 청했으며 종친 공신 의정부 6조 간관과 또한 합사하여 청을 올렸는데도 다만 밖에 안치하도록 명령하였으니 신등은 몹시 분개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신등이 듣건대 예절은 분수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분수는 명의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명분은 군신보다 더 중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신의 분수는 천지를 바꿔 놓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한 가지라도 예절을 범하고 의리를 침범하여 이리 분수를 어긴데 관계된다면 비록 인자한 아버지라도 오히려 그 아들을 보존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군신이겠습니까? 준이 세조조에서 그 돌보아준 은혜를 입은 것이 견줄 바가 없는데도 주는 한이 없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을 몰래 품고서 강상을 오란시켰으니 하늘까지 통하는 죄는 법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 신하들이 합사하여 진청하니 세조께서 준을 당연히 주설해야 될 것임을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특별히 우애의 천정이 지극하여 임영대군의 마음을 상할까 염려해서 준을 내버려 두고 문제하지 않았으며 여러 신하들도 감히 끝내 청하지 못한 것은 또한 세조의 우애하는 마음을 상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신하들이 품고 있는 분견은 지금까지 늘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는 또 조그만 공로가 있는 것을 믿고서 스스로 근신하지 않고 겸종으로 하여금 백성의 전제를 약탈까지 하였고 때로는 도리 아닌 말까지 있었습니다. 신등이 여러 번 그 조를 다스리기를 청했으나 대행대왕께서는 법을 굽혀가며 비호하면서 윤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여러 소인들이 연주를 타고 서로 결탁하여 감히 반역하려는 마음을 품고는 근거 없는 말과 조작된 말로서 준의 반역하는 형세를 몰래 돕고 있으니 이것이 비록 여러 소인들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준 또한 이를 빚어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이 여러 번 불경한 죄를 범하는데 지금 여러 소인들은 참남한 명호로 견주기까지 하니 신이 어찌 감히 준과 더불어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특별히 친속인 이유로 다만 안치하도록 함으로써 법을 굽혀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니 전하의 친족을 친애하는 도리는 지극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명분에는 어떠하다 하겠으며 종사의 큰 계책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옛글에 대의를 위해서는 골육의 정을 끊는다고 했으니 삼가 바라건대 대의로 결단하고 전형대로 명백히 처치함으로써 시민의 분계를 상쾌히 하고 전지 종사의 신령을 위로하소서하였다. 또 아래기를 한개미는 권맹이 나는을 듣고서 여러 날 동안 아래지 않다가 사기가 발각될 때에 와서 마지 못하여 깨달았으니 정류를 물으소서 하고 하니 전교하시기를 준이 공인을 몰래간 동안주는 세조께서 일이 사실이 아닌 이유로 내버려 두었으니 소급해 논지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 여러 신하들이 굳이 청함으로 인하여 이미 외방에 안치하도록 하였는데 또 어찌 죄를 더하겠느냐. 한개미와 권맹희와 서로 맞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비록 도적일지라도 자수한다면 죄를 면하게 하는데 지금 한개미는 권맹희의 말을 듣고 능히 자수했으니 내 생각으로는 죄가 없다고 여겨진다 하였다. 이극돈 등이 다시 아뢰기를 한개미가 비록 자수했지만은 즉시 깨달하지 아니했으니 늦게 아랜 죄를 다스리소서니 전교하기를 한개미는 권명의 말을 반드시 우연히 들었을 것이고 또 병이 나아서 능히 즉시 아뢰지 못했던 것인데 지금 만약 한개미를 처벌한다면 후일에는 비록 이런 동료의 일이 있더라도 누가 즐거이 자수하여 고하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17일 병신 7번째 기사 대왕대비가 승문당에 나아가니 승지 이극증 윤계겸 정효상 등이 들어와서 이를 아뢰었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18일 성묘 첫번째 기사 임금이 경연에 나아갔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18일 성묘 두번째 기사 대왕 대비전과 수빈궁에 비로소 육선을 올렸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18일 성묘 세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오옹이 빈전에 진향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18일 성묘 네번째 기사 임금이 주광에 나아갔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18일 성묘 다섯번째 기사 여러 신하들이 장순빈 의경세자를 추승하는 일과 수빈의 칭호에 대해 논의하다. 이보다 앞서 고령군 신석주가 장순빈을 추승하여 승부시키고 의경세자를 추승하고 수빈에게 칭호를 내리는 등의 일을 청하니 춘추관으로 하여금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도록 했는데 이때 이르러 춘추관에서 상고하여 아뢰니 명하 일찍이 정승을 지낸 관원 의정부 6조의 찬판 이상의 관원을 불러 와서 이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대비가 전교하기를 이 일은 우리 조정에서 전례가 없으니 여러 재상들은 절대로 내동하지 말고서 각기 소견을 진술하라 하였다. 장순빈을 추승하여 부묘하는 일을 하동군 정인질은 의논하기를 옛날의 성인이 법을 제정할 적에 제후는 두 적시를 못 두게 했으니 이는 난의 군원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뒤 세상에서는 옛날의 것을 본받지 않고서 인정이 내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송나라 진종 때의 예관이 인용한 부현의 의논과 인종 때 예관이 의논한 일제의 일후라야 된다고 한 말이 정론에 합당합니다. 본조에서도 병부하는 예는 없는데 지금에 와서 옳지 못한 예를 만드는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옳지 못하다고 여겨지므로 별묘에 찬양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봉은군 정창순, 고령군 신숙주, 능승군 구치관, 영의정 홍윤성, 상락군 김질, 좌의정 윤자온, 우찬성 노사신, 형조판서 하모치, 병조판서 이극배, 호조판서 서거장, 이조참판 정난종은 의논하기를 옛날에는 두 적실이 없으므로 비록 계실일지라도 적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뒤 세상의 제왕은 혹시 미천한 지위에서 일어난 이가 있어 잠재에서 맞이한 원비가 미처 정위가 또 되기 전에 별세한 이가 있게 되고 그 즉위한 후에 잇따라 세워서 왕후가 된 이가 있기도 합니다. 원비가 이미 정적이 되었으니 예로서는 마땅히 소급 책봉해야 될 것이고 잇따라 세워진 이도 또한 이미 정희가 정위가 되었으며 이도 또한 정적이 될 수가 있으니 이래서
병부하는 예가 마지못해 생긴 것입니다.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혹은 비가 둘도 되고 혹은 셋도 되므로 모두 선후의 차례로 병부했으니 지금에 와서도 이미 두 적실이 없을 수가 없는데 어찌 병부를 다시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비가 비록 지극히 미천하더라도 신자로서는 의논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 장수비는 세조조 때에 대행대왕께서 이미 동궁에 정위가 되어 정빈으로 맞이하여 용례를 빠짐없이 행하여 세자에게 배필되었으며 양전의 사랑을 받고 동궁을 도와 명망과 덕행이 이미 높았으니 다른 비천한 사람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를 소급 책봉하고 승부하는 일을 누가 감히 의심하겠습니까? 혼전의 경우는 옛날에 의거할 수는 없고 전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합향하는 예도 또한 인정에 따른 것뿐이니 혼전에 합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존씨를 의논하여 명호를 정하고 책봉하는 일을 천천히 준비하였다가 대행대왕의 신위가 부묘되는 날을 기다려서 책봉하여 같이 부묘한다면 실로 정리와 예문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영순군 최양 청송군 심해 남양군 홍달선 창녕군 조승문 공조판서 양승진은 의논하기를 신은 삼가 송나라 원풍 연간의 상정 예문소의 말을 상고해보건대 거기에 말하기를 예기에 부부는 일체이므로 혼인하면 음식을 같이 먹고 제사 지내면 교회 연을 같이 한다 하였으니 일찍 묘를 달리한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은 미천했으나 뒤에 현달했다든가 앞에 장가간 부인과 뒤에 장가간 계실도 모두 적실입니다. 뒷세상에서는 혹은 그 미천한 이유로 혹은 그 계실인 이유로 이를 별묘에 안치하여 그의 연을 같이 하는 의리를 시행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예의 본뜻이 아닙니다. 태조의 효혜 왕후와 태종의 쑥덕 왕후와 진종의 장회 황후가 실상은 모두가 원비이고 효장 황후는 태조의 계비인데도 모두 별묘에 제사하게 되니 예에 있어서는 미안한 것입니다. 청근대 태묘에 승부하여 사시로 배향하게 하소서니 조칙을 내려 그대로 따랐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병부하는 예는 다만 송나라 조정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역대에서도 되게 많이 이를 행하였습니다. 장순비는 세조의 초년에 이미 육례를 갖춰 세자 빈으로 삼아 동궁의 정위가 되었으니 옛날의 제도에 의거하여 왕비로 소급 책봉하고 대행왕의 부묘할 때를 기다려 승부시키는 것이 편리하겠으며 소급 책봉하는 이에는 졸국 후에 이를 행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우의정 김국광과 병조참판 이영은은 의논하기를 지금 옛 제도를 상고해보건대 사왕이 전모를 추승한 예가 없으니 장순빈을 추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종이 세자가 되었을 때 세조께서 장순으로 빈을 삼아서 이미 왕비와 적체례가 되었으니 추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시 마땅히 추승하여 왕비로 삼을 것이나 한결같이 송나라 태종이 효혜 황후를 별사한 예에 의하여 따로 묘를 세워서 종묘의 의식과 같이 이를 제사하되 같이 부묘는 하지 않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예조 참판 이승수는 의논하기를 장순비는 세조께서 대행왕을 위하여 육례를 가져 맞이하여 정빈으로 삼았으나 불행히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행왕이 즉위해서는 바야흐로 상중에 있었으므로 미처 소급하여 책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주상께서 왕통을 개성했으니 예로부터는 추승하여 승부하는 데 합당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대행왕이 일찍이 비를 책봉하지 아니했으니 소급해 의논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옛날의 제왕들은 혹은 특별히 기신하여 제왕이 되기다 혹은 방지로서 들어가 대통을 계승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직이 일찍이 별세하여 미처 정위되지 못한 사람에게도 모두 그 낳은 어머니를 소급 책봉했으니 비록 미천할지라도 모두 추승하여 합향했던 것입니다.
지금 장충빈은 비록 미처 책봉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가 대행왕의 정적이 된 것은 꼭 같습니다. 주상께서 선대를 계승하여 호사가 되었으니 어찌 생존하고 별세한 이후로 그 승봉의 예를 달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비록 책봉하여 비로 삼더라도 승부는 할 수 없으니 마땅히 별도로 묘를 세워야 할 것이다 하니 이는 예기의 두 적시를 못 두게 한 설에 의거하여 말한 것입니다. 만약 예문에 구애된다면 당송 이래로 황후가 비록 3, 4인이 되더라도 모두 승부한 것은 또 무슨 속인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고금이 즉위한 것이 다르니 마땅히 한 가지만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책봉하여 비로 삼았다면 또한 어찌 다른 묘에 향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뜻으로는 마땅히 졸고 구에 소급하여 책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내의 재향은 길흉의 저기가 다르니 잠정적으로 다른 묘에 향사했다가 3년상이 끝나기를 기다려 부묘할 때 합부한다면 정리와 예절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했다. 의경세자를 추승한 이유가 수빈의 칭호에 대한 일에 있어서 정인지 정창선 신숙주 한 명의 구치관 홍윤성이 의논하기를 제왕이 들어와 대통을 계승하면 의리로서는 사친을 돌볼 수 없는 것은 선유의 논변이 이미 명백해졌습니다. 의경세자를 황백고라 일컫고 이름은 부르지 않으며 전하는 효질이라고 일컫는 것이 의리에 타당합니다. 그러나 천승의 치는 그 의리가 또한 크므로 주승의 전례는 선유가 이를 논하기를 또한 상세히 했던 것입니다. 의경이 이미 세자가 되었고 다른 작호는 없으니 존숭할 만합니다. 마땅히 왕으로 추승하여 시호를 올리고 별도로 묘를 세워서 시조를 불천 위로 삼아 묘와 능은 시호에 따라 칭호를 삼고 종이라고 일컫지 말며 관에서 제전을 갖추게 하고 제사를 주관할 만한 사람을 별도로 의논하여 그로 하여금 세습하도록 하소서. 수비는 의경세자에게 이미 동궁의 배필이 되었으니 또한 마땅히 별다른 칭호를 올려서 책봉하여 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라고 이끌을 수는 없으며 3년상이 끝나기를 기다려 예물을 갖추어 책봉을 올리는 것이 실상 정리와 예문에 합당할 것입니다 했다. 최항, 심해, 조승문, 홍달수는 의논하기를 제도를 정하는 것은 모름지기 옛날의 전례에 의거해야 되겠지만은 예절을 의논하는 것은 사람의 정리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신은 삼가 신한 호씨의 설을 상고해보건대 정자가 말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후사로 한 분을 일컬어 부모라 하고 그 난 부모를 일컬어 백숙 부모라고 한다 하였으니 이는 천지의 대의이고 생민의 대륜으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낳은 의리가 지극히 높고 지극히 크니 비록 마땅히 정통의 전적으로 마음을 써야만 할지라도 어찌 사언을 다 끊을 수야 있겠습니까? 마땅히 사체를 헤아려 따로 특수한 칭호를 제정하여 만약 황백고 모국대왕이라 일컬어 그 자손으로 하여금 자코를 물려받고 제사를 받도록 한다면 대통에도 혐의의 실수가 없을 것이고 자기를 낳은 부모에게도 또한 존숭의 도리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참건대 옛 제도에 의하여 의경세자를 소급해 책봉해서 의경왕으로 삼아 황백고라 일컫고 충문의 효질이라 일컬고는 월산대군으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고 수빈을 책봉하여 왕비로 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사람의 정리에도 편안하고 옛날의 예절에도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김질, 연자원, 김국강, 노사신, 하무치, 이극배, 사과정, 정난종은 의논하기를 예기에 후사가 되는 사람은 그 아들이 되므로 비록 사친이라도 볼 수가 없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역대의 제왕들이 방지로 들어가 대통을 결성하여 자기를 낳은 부모를 존숭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의경세자는 마땅히 소급해 왕으로 삼아 시호를 올리고 별도로 묘를 세워 황백고라 이끌고 수비는 왕비라 칭하고 희호를 가하게 하소서였다. 양성진은 의논하기를 신은 삼가 살펴보건대 한나라 애제와 송나라 영종을 낳은 부모는 모두가 번왕이며 번왕비였는데도 모두 황제라 일컬고 황후라 일컬었으며 일컬었는데 하물며 의경세자는 동궁의 정위였었고 수비는 세자의 정빈이니 의경세자는 마땅히 종으로 일컬어 왕으로 봉하고 묘를 승격시켜 능으로 삼고
별도로 묘를 세워야 할 것이며 충문에는 황백고 질자 신이라 이끌고 수비는 왕대비로 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이 승소는 의논하기를 의묘는 마땅히 한나라 정도공황과 송나라 복안의 왕의 고사에 의하여 소급해 봉하여 왕으로 삼고 별도로 묘를 세우고 그 의제와 향사는 한결같이 종묘와 같게 하고 충문에는 고라 이끌고 효자 국왕이라 일컬게 하며 또 월상군에게 특별히 그 작호를 가하여 그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또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귀화하게 되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예이니 수비는 마땅히 봉하여 왕대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 영은은 의논하기를 신은 고문을 상고해 보건대 후사가 되는 사람은 아들이 된다고 했는데 전하께서 예종을 이어 대통을 결성했으니 효자 사왕신이라 이끌고 마땅히 의경세자에게도 추승하여 왕을 삼고 종이라 이끌지 말며 예종과 구별하여 별도로 묘를 세워서 이를 향사하고 충문에는 황백고라 이끌고 또 국왕신으로 일컬으며 수비는 다만 왕비라고만 일컬어 왕대비와 구별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의논이 올라가니 모두 신숙주 등의 의논에 따랐다. 장순비는 예종의 비이다. 승부는 지위를 높여 그 신주를 종묘의 조상 곁에 모시는 일이다. 의경세자는 세조의 장자 후에 덕종으로 추존되었다. 부묘는 신주를 사당에 모시는 일이다. 정의는 왕후의 자리에 앉는 일이다. 호전은 왕이나 왕비의 국장 뒤에 종묘에 배위할 때 신위를 모시던 궁전 홍궁을 말한다. 적체는 대등한 신분을 말한다. 불천위는 사당을 세워 영구히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를 말한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18일에 정료 6번째 기사. 대선 이극돈이 상소를 이준이 임금을 능멸하며 궁녀와 간통한 일을 논박하다. 이극돈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듣건대 천지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명분은 물랑케 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합니다. 성인이 예를 만들어 이를 구별하고 법을 만들어 이를 엄하게 하였으니 그런 까닭으로 예가 이루어져 사람이 범하지 못하고 법이 제정되어서 백성이 두려워할 줄을 압니다. 이것이 이제와 삼왕이 믿고서 헌화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우리 조정의 장음과 수성도 또한 일찍이 이로써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준이 세조조의 양육해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은 몰래 품고서 강산을 동란시켰는데 세조께서 임명대군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중하게 여겨 차라리 법을 굽혀서라도 준을 보존시키기로 하고 그를 대우하기를 처음과 같이 했으니 이른바 죽게 된 목숨을 다시 살게 해준 하늘 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는 오히려 스스로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서 무리를 놓아 방자히 횡행하여 주군을 위협하면서 불경한 말까지 있었습니다. 신등이 준의 죄상을 가지고 2번, 3번 진청하니 대행대왕께서 헤아려 보겠다고 허가하셨는데 불행하게도 팔음이 갑자기 알레절됨으로 해서 큰 형벌을 바로잡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왕위를 결성하시다 불량한 무리들이 준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한 뜻이 있음을 알고는 연주를 타고 서로 통하여 서로 결탁하려는 터전을 몰래 만들어 대명으로 서로 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준의 현몸이 3번이나 부도를 범했는데도 전하께서는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해 주니 신등은 몹시 붕괴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며 주는 바야흐로 초토 중에 있으면서 장사를 돌보지 않고 간사한 소인은 몰래 통하여 서로 사람을 시켜서 도리에 어긋난 일로 재상에게 간청하여 그 세력을 성공시키려고 했으니 이것은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욕심에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법이라는 것은 천하의 공기이니 낮추었다가 높였다가 할 수는 없으며 조정의 죄인도 또한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이 맹종이 왕실의 지친으로 불충의 죄를 범했는데 태종께서 지승으로 불쌍히 여겨 반드시 보존시키려고 했으므로 태종의 세대가 끝나기까지는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으나 세종께서 저기하셔서 먼저 이를 목베기를 명하시니 세종은 태종께서 반드시 그를 보존시키려고 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다만 천하의 공기는 낮추었다가 높였다가 할 수 없으며 조종의 죄인은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처벌하는 것이 모두 지극히 공평한 데서 나왔으므로 조그만치도 비평할 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준의 죄는 이 맹종에게 비교하면 그 일의 자체는 비록 다르지만 그가 임금을 무시한 마음과 도리에 어긋난 죄악을 품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전하께서는 위로는 대왕 대비의 명을 받들고 아래로는 온 나라 시민의 희망을 따라서 들어와 대통을 계승하였으니 처음 정사를 하실 시기에 당하여 진시로 그 상부를 반드시 시행하여 큰 법을 명백히 보여야 할 것입니다. 준의 죄와 같은 것은 당연히 극형에 처해야 할 것인데 전하께서는 무엇을 아껴서 이를 용서하십니까? 준이 작은 공로가 있다고 여긴 때문입니까? 아니면 종친이기 때문이십니까? 공로로 진시로 죄를 속할 수는 없는데 법에 또한 어찌 족친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등의 구구한 마음은 준과 더불어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맹자의 말하기를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죽일만 하다고 말하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죽일만 하다고 말하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일만 합니다 말한 후에는 이를 죽인다고 하는데 지금 종친, 공신, 의정부, 육조, 대간, 온 나라 신민까지도 준을 법에 하여 그 분개함을 씻으려고 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전하께서 어찌 홀로 사언으로 공의를 폐기시키십니까? 삼가 바라건대 준의 죄를 빨리 밝혀서 전형에 처하여 신명과 사람의 분개를 상쾌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준의 일은 이 맹종과는 같지 않으며 또 궁인을 몰래 간통했다는 일은 세조께서 결단하신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내가 자세히 이를 알고 있다. 지금 주상께서 혼자 결단하신다면 혹시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상세히 알고 있으므로 단연코 따를 수가 없으니 앞으로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이극돈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도 또한 이 맹종의 일을 준과 같이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하는 역심이 없어야 하는데 역심이 있으면 반드시 주살합니다. 그들이 도리에 어긋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똑같으니 지금 준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후일에 불량한 사람이 핑계 삼아 간사한 짓을 할 것입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것들은 팔음이 갑자기 알절됨으로써라는 말은 임금의 승하를 말한다. 팔음은 8가지 악기 소리를 말하는데 서경 요순 전에 요가 죽자 온 세상 사람들이 음악을 듣지 않았다에서 인용된 말이다. 초토는 거적자리와 흑백이를 뜻하는 것인데 거상함을 말한다. 성적시록 2권 성종 1년 1월 18일은 정류 7번째 기사. 성적시록 2권 성종 1년 1월 18일 정류 7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김순영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어제 이준이 도리에 어긋난 죄상과 한개미의 죄를 가지고 진청했는데도 윤허를 얻지 못했는데 신등이 되풀이하면서 생각해보건대 준이 세조조에서 나이인과 몰래 간통했으니 그 죄는 응달 주살될 것인데도 임금의 은혜를 곡진히 입어서 법망을 빠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허물을 고치지 않고서 하인을 놓아서 방자히 횡행하고는 도리에 어긋난 말까지 했으니 그가 죽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지금 그것을 핑계로 구실을 삼는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데 준이 이를 알고 있다면 죄는 주사를 용서받을 수 없고 준이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주사를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개미는 권맹이와 서로 이야기한 것이 작년 12월에 초승에 있었으니 권맹이가 말한 것이 크게 관계가 있습니다. 비록 삼척동자일지라도 그런 말을 들었다면 반드시 성난 머리털이 곤두서게 되어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몇 달 동안이나 시일을 지체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일이 발각되자 그제야 고하였습니다. 만약 권맹이의 일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끝내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 마음의 원인을 따져본다면 대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춘추 좌전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임금에게 무리한 짓을 한 사람을 보면 매나 세매가 새와 참새를 쫓는 듯이 한다고 했습니다. 준이 이에 매우 무례했으며 한개미가 또 무례한 사람을 용납했으며 비록 죄는 경중이 있으나 그 무례한 짓은 똑같습니다. 신등의 매가 참새를 쫓는 마음이 어찌 그칠 수가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결단하시어
준을 전형에 처하고 한금이를 옥에 가두어 정류를 국문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아래기를 권맹이가 한개미와 함께 준이 물망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신등은 준이 무슨 물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개미는 그 말을 들었으면 마땅히 놀라서 변고를 올렸어야 할 것인데도 여러 달 동안을 지체하고 있다가 일이 드러난 후에야 이를 아뢰었으니 그 죄가 큽니다. 또 한개미는 대신으로 정권을 잡고 있어 노복의 집에서 남의 간청을 들어주었으니 그 죄도 또한 무겁습니다. 이를 공문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만약 한개미의 늦게 고발한 죄를 다스린다면 후일에는 도리어 어긋난 말을 들은 사람이 있더라도 시기가 조금만 늦으면 반드시 고발하지 않을 것이다. 경등은 내가 한개미를 지친이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한개미가 진실로 죄가 있다면 내가 어찌 감히 용서하겠는가 하였다. 성중시록 2권 성중 1년 1월 18일 정류 8번째 기사 최세호가 의금부의 옥중에 있으면서 고하기를 위에 전달할 일이 있습니다. 고함으로 의금부에서 아뢰니 최세호를 불러와서 묻게 하였다. 최세호가 말하기를 지난 10일 26일 정선감의 앞길을 지나다가 군자감 직장 홍효손이 나를 맞이해 서로 이야기하다가 말이 한정승의 일에 미치게 되자 말하기를 한정승이 2번이나 국구가 되었으니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는 이내 말하기를 한정승이 몇 날이나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지금 주상께서 왕위에 있지만은 또한 어찌 오래 가겠는가. 내 처부의 말한 바가 반드시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우리 가문의 정사를 보고서 그대가 어찌 구원을 바라는 일이 없겠는가고 했습니다 하였다. 장계가 들어가자 즉시 홍효순을 잡아오게 하고 신숙주 한 명에 구치관 홍윤성에게 명하여 이를 극문하도록 했으나 홍효순이 승복하지 않았다. 최세후와 면대하도록 했으나 홍효순은 승복하지 아니했다. 성중시록 2권 성중 1년 1월 19일 무술 첫번째 기사 임금이 경연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2권 성중 1년 1월 19일 무술 두번째 기사 대왕 대비의 족친 등이 빈전에 진향하였다. 성중시록 2권 성중 1년 1월 19일 무술 세번째 기사 장례원에 전지하기를 여러 고을의 노비는 비록 대전의 기본 정원에는 차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후부터는 보충해 주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중시록 2권 성중 1년 1월 19일 무술 네번째 기사 임금이 주광에 나갔다. 성중시록 2권 성중 1년 1월 19일 무술 다섯번째 기사 사고는 대사관 김순영이 와서 아뢰기를 이준이 전일에 큰 죄를 범하였고 지금 또 2번이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다만 밖에 앉지만 시켰으니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상쾌하지 못합니다. 중한 형별에 처하게 하소서. 또 한개미는 권맹이의 말을 듣고서 여러 날 동안이나 지체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그제야 아뢰었으니 비록 병이 있었다고 말하지만은 이와 같은 큰일은 마땅히 하찮은 병으로 시일을 지체시킬 수가 없으며 또 헤아려 본 후에 와서 아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이 만약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끝내 아뢰지 않았을 것인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모두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준이 전일에 죄가 있었던 까닭으로 이미 밖에 안치했던 것인데 지금 소인들이 구실을 삼는 것은 준이 알지 못하는 바이니 또 어찌 처벌하겠는가. 한개미의 고발은 권맹이가 승복하기 전에 있었는데 권맹이가 한개미의 말로 인하여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한개미는 공이 있어 당연히 상줄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 처벌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순영 등이 다시 아뢰기를 한개미의 죄는 비록 크게 다스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관정은 파면은 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비록 상을 주더라도 좋다고 여기는데 어찌 처벌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성중시록 2권 성중 1년 1월 19일 무술 6번째 기사 대왕 대비가 승문당에 나가니 승지 등이 들어와서 이를 아뢰었다. 대비가 말하기를 무릇 난신의 친부는 형률에 의하여 교영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나 다만 나는 한 사람의 아비도 또한 사형에 처하는 것은 사리에 있어서 적당하지 못하니 그것을 원상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중시록 2권 성중 1년 1월 19일 무술 7번째 기사 장례원에 전교하기를 길주 관노비 절반을 나누어 명천에 주라 했으니 이는 함경도 관찰사의 장계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성중시록 2권 성중 1년 1월 20일 기해 첫번째 기사 임금이 경연에 나아갔다. 성중시록 2권 성중 1년 1월 20일 기해 두번째 기사 중궁의 족친 등이 빈전에 진향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0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대왕 대비가 박수미, 허준, 김사성을 인견하고 패단 시정에 대한 사목을 주다. 함양군수 박수미와 안학군수 허준과 비인현감 김사성이 하직하였다. 대왕 대비가 숙문당에 나가서 이들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그늘에 진언하는 사람이 되는 일을 논한 것이 매우 많았으나 지금은 다만 그 중에 심한 것만 들어 말한다. 곡물의 장피를 민간에게 내도록 요구하는 일과 관가에서 양잠하면서 뽕잎을 딸 때 민전을 밟아 손상시키는 일, 강년의 견감된 포부를 독촉징수하면서 백성을 침해하는 일, 칠목을 관에서 배양하지 않고서 민호에게 바치기를 요구하는 일, 학교 관리를 수령과 교관이 소홀히 하고 마음을 쓰지 않아 학도로 하여금 학업을 폐기하도록 한 일, 선상 노를 뽑아 정할 때는 수령이 아전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는 일 등은 마땅히 스스로 살펴 생각하여 조정해서 위임한 뜻을 저버림이 없도록 하라. 승진은 이 6가지 일과 무릇 회단에 있는 일을 가지고 사목을 만들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도승지 이 극증이 사목을 초잡아 아뢰었는데 그 사목에 이르기를 1. 여러 고을의 수령들이 상시로 사냥해 잡은 노루와 사슴이 반드시 많아서 그 가죽은 곡물을 충당할 수가 있으니 굳이 민간에게 내기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금 공진하는 피물을 모두 민간에서 징수하고 그 관가에서 잡은 것을 사용을 삼고 있으니 매우 적당하지 못한 일이다. 1. 여러 고을의 뽕나무를 전적으로 배양하지 않고 있다가 양잠할 때 혹은 뽕잎 따는 군사를 뽑아 정하기도 하고 혹은 민가에게 바치기를 독촉하기도 하면서 바치기 곡식을 밟아 손상시키고 노예가 만약 잘 성공되지 못하면 민호에서 거두어 명주시를 사서 상납하니 그 패단이 많다. 1. 강년에 견감된 환자의 문부를 수령들이 명백히 시행하지 아니하여 함부로 징수하도록 하여 백성들이 실제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 1. 여러 고을의 선상노를 뽑아 정하는 것과 공전을 징수할 때 수령이 친히 스스로 검사하고 핵실을 하지 않고 집행하는 이 속에게 맡기니 가난하고 쇠잔한 민호는 뇌물을 주지 못하여 선상 대상으로 정해지고 혹은 공전을 진수하기도 하며 부유하고 충실한 민호는 뇌물을 써서 면하게 되니 그 패단이 셀 수 없을 정도이다. 1. 칠목은 나라의 용도에 가장 기묘한 것인데 수령이 마음을 써서 배양한다면 민간에서 채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금 전적으로 배양하지 않고서 민간에게 바치기를 독촉하고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1. 여러 고을의 교생을 수령이 마음을 써서 권리하지 않고 교관도 또한 성실하게 훈회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한 사람도 학업에 전념하는 이가 없다. 그런데 교관은 날마다 수령과 더불어 잔치를 차리고 재미있게 놀고 있으니 나라에서 위임한 본뜻이 아니다. 1. 한 고을 안에는 내수사의 노비와 대군, 제군의 노비와 재상의 노비가 있는데 상례로는 요역의 부가가 모두 세력이 없는 평민에게만 가하게 되니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수령은 마땅히 살펴서 생각하여야만 할 것이다. 1. 이에 사람이 말하기를 나무를 색에서 이속이라 하여도 기필코 대면하려 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는 이속을 미워함이 심한 것이다. 인리가 차임을 받고 민간에 드나들게 된다면 그 침해가 많아서 백성이 능히 감내하지 못할 것이니 수령이 백성에게 명령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그 면의 감고나 권농이나 이정 등에게 시키고 이속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마땅히 감옥의 죄수를 살펴서 빨리 결단하고 오래 머물러 두지 말게 하라는 일조를 참가하라 하였다. 포부는 미납세를 말한다. 감고는 전곡 관리 등 잡무를 맡아보던 사람이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0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주광에 나갔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0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제주에서 진주를 바치니 전교하기를 처음에 제주에 명령할 진주를 바치도록 한 것은 그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므로 진주를 얻기가 쉬운 때문이었는데 지금도 근데 민간에게 바치기를 독촉하여 백성이 매우 이를 고통스럽게 여긴다고 하니 제주 목사에게 다 일러 후에는 이와 같이 말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봉진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0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원상의 권세가 무거운데 그 집의 분경을 금지시키지 않는 것은 적당하지 못한 이를 금지시키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월산대군 이정이 빈전에 진향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조명, 오윤손, 유소, 이종근, 최명손, 민형, 민정, 민담원, 박익손의 고신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2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주광에 나아갔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1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대왕 데비 전의 망전 만후의 진상과 별진상의 육선을 청근대 여러 도에 유시하여 전례에 의하여 봉진하도록 하소서니 대왕 데비가 전교하기를 전례에는 졸국 후에 육선을 올리도록 허락했는데 지금 만약 행문 이첩한다면 경기 같은 가까운 도에는 졸국 전에 사냥을 하여 생물을 죽이게 될 것이니 마음에 미안하다 하였다. 원상 한명회가 아뢰기를 3대 1회로 제왕의 상례를 행하면서 모두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여 27일 만에 상복을 벗었는데 우리 조정에서는 3년상을 행하면서 졸국 후에야 육선을 먹게 되니 상대가 옛날에 비하여 더 가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행문을 이첩하더라도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행문 이첩은 공문서가 오감을 말한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1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 양생이 도적을 잡는 공이 있으므로 지금 이를 상주려 하니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원상 김국광 등이 아뢰기를 이 양생은 침공신으로서 자궁이 되었으니 승진시켜 당상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1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최세오호의 난언을 고발한 김윤생은 이 예경의 예의에 의거하고 김치훈의 난언을 고발한 성년은 관음노의 예의에 의거하여 논공행상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양순석이 도사 고성경을 보내어 빈정에 진향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2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2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도승지 이극증이 여러 도의 공안을 원상이 살펴본 후에 본도로 보낼 것을 청하다. 여러 도의 공안은 그 성적에 따라 원상으로 하여금 고정하여 본도로 보내어 편리한가 아니한가를 알아본 후에 다시 사실을 조사해 인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선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적은 대장을 만듦을 말한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2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발인의 의식에 대하여 원상 승지와 논의하다. 전교하기를 지금 발인의 반차도를 보건대 방상시가 있는데 이런 등류의 일은 옛날에도 또한 있었다. 세조대왕의 발인 때에는 중5, 6인이 받들어 가지고 걸어가며 아미타불이 먼저 이끌고 갔는데 지금 이를 모방하려고 한다 하니 원상과 승지 등이 아뢰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반차도는 어떤 의식에서 문무, 백간이 너를 쓰는 차례를 적어놓은 도식을 말한다. 방상시는 악기를 쫓는 나자의 하나인데 곰가죽으로 된 탈을 쓰고 창과 방패를 들었는데 장례 때에는 광중의 악기를 쫓는 데 썼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2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장순빈의 시호 능호와 의경세자의 시호 묘호 능호와 수빈의 휘호를 정하다. 일찍이 정성을 지낸 사람과 의정부 6조 춘추관의 이품 이상에게 명하여 빈청에 모여서 장순빈의 시호 능호와 의경세자의 시호 묘호 능호와 수빈의 휘호를 의논하니 고령군 신숙주 상당군 한 명의 능승군 구치관 영성군 최항, 영의정 홍윤성, 상락군 김질, 좌의정 윤자원, 우의정 김국광, 좌참찬 임원준, 형조판사 하무치, 호조판사 서거정,
공조판서 양승지, 예조판서 김경광, 이조참판 정난종, 공조참판 정승조, 예조참판 이승소, 병조참판 이영은, 대사관 김순영, 대사헌 이극돈 등이 의논하여 아래기를 장순빈의 시혼의 휘인 소득 장순왕후 또는 제인 숙득 장순왕으로 하고 능후는 순능 또는 공능으로 하고 의경세자의 시호는 온문 의경왕 또는 인순 의경왕으로 하고 묘호는 의경묘 또는 의묘로 하고 능호는 의경능 또는 경능으로 하고 수빈의 휘호는 자수왕비 또는 인수왕비로 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의논이 올라가니 전개하기를 장순빈의 시호는 휘인 소득 장순왕후로 정하고 능호는 공능으로 하고 의경세자의 시호는 온문 의경왕으로 하고 묘호는 의경묘로 하고 능호는 경능으로 하고 수빈의 휘호는 인수왕비로 일컬어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또 대행대황의 외조고비의 분묘와 당내 외조고비의 분묘에 취재하는 절목을 의논하기를 대행대왕의 외조인 정정공 윤번은 마땅히 전례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당대 외조인 양절곤 한확의 부처는 주상께서 이미 대행대왕의 후사가 되었으니 외조고비어로 일컫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왕 외조의 분묘 예의에 의하여 현지의 관원이 교지를 받으러 취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치록 2권 성종 1년 1월 22일 신축 7번째 기사 순창군수 유종경과 양구현감 송수장이 하직하니 대왕대비가 승문당에 나와 인견하고 도승지 이극정에게 명하여 전일에 박수미 등에게 계유한 사목을 일컬 타이르도록 하였다. 성종시록 2권 성종 1년 1월 21일 신축 8번째 기사 도둑을 잡은 공을 논하여 이 양생은 절축 장군의 품계로 승진시키고 한복년 등 5인에게는 관직을 승진시키고 복록을 주도록 했으며 그 나머지 데리고 간 30여인에게는 모두 별사를 주도록 하였다. 또 이 양생이 잡은 도둑의 집에 주인이 없는 작물은 이 양생으로 하여금 그 부하에게 나눠주어 훗날에 공 세우기를 권장하게 하였다. 성종시록 2권 성종 1년 1월 22일 신축 9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래기를 홍효손의 일은 설이 최종래와 청직노 천동에게 관계되는데 여러 번 형불로서 신문하니 최종래가 승복하기를 홍효손이 본감에 숙직할 때 최세호가 또한 도착해 서로 이야기하였는 최세호가 말하기를 한정승이 몇 날이나 세상에 있겠는가 하니 홍효손이 말하기를 능히 오래 가겠는가 했으며 최세호가 또 말하기를 정승이 없다면 나라가 어찌 능히 오래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고 했습니다. 천동도 또한 승복하기를 홍효손이 최세호와 서로 이야기하는 사이에 최세호가 말하기를 한정승이 몇 날이나 세상에 있겠는가 하니 홍효손이 대답하기를 어찌 오래 가지 않겠는가 했으며 최세호가 또 말하기를 한정승이 없다면 그대의 처부가 홀로 정권을 마음대로 할 것이니 어찌 나에게 사정을 쓰지 않겠는가 했으며 이내 말하기를 지금 임금께서도 또한 어찌 오래 가겠는가 우리 가문에도 또한 일인이 있다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2권 성종 1년 1월 2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권 성종 1년 1월 23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권 성종 1년 1월 23일 이민 세 번째 기사 함경북도 질도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이 거을가게의 족친인 이 가홍 등이 와서 알련한 다음에 마땅히 말하기를 이 거을가게가 변장을 죽이기를 꾀하다가 이미 구집되었는데도 군관이 제 마음대로 이를 죽이고 가슴을 쪼개고 쓸개를 끄집어내기까지 했으니 잔인하기가 이보다 심한 적은 없었다. 조정에서 이미 사람을 보내어 20자를 잡아오게 해서 장차 국문하여 주의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
이 거을가게는 이미 반역의 죄를 범했으니 그 아들도 법으로서 마땅히 연주하되어 사형에 처해야 하고 그 가선도 또한 마땅히 관청에 몰수되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여러 왕대의 시위한 노고를 생각하여 서울과 지방을 찾아와 족친들은 모두 내버려 두고 신문하지 않으며 그 의복과 잔물도 또한 아내에게 돌려주도록 할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이 뜻을 자세히 알아라. 고하라.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는 그가 살해될 때의 의복 잔물을 빨리 찾아내 이를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3일 이민 네 번째 기사 호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최세호와 권맹희 등의 난원을 와서 고발한 생원 김용생에게는 실직으로 가자 하고 김치운의 난원을 와서 고발한 산호 성년에게는 면포 30일을 주고 김윤생을 지도한 별시위 윤경희에게는 면포 50일을 주어서 이들을 보상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3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의 쌀이기를 팽배 김치운이 나는 한 죄는 형류를 모반 대역에 해당하므로 능지처사하고 재산은 모두 관청에 몰수하고 부자의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교형에 처해야 하며 사비 백장과 양민, 박말동, 김의생과 화자, 고미와 장교, 소남과 산호, 정모지리 등이 김치운의 난언을 듣고도 고발하지 않은 죄는 형률에 각각 장 100대의 유 3천리에 해당하는데 백장은 호도스로 장을 맡게 하되 고민은 나이 80세니 논제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치운에게는 졸곡 후에 사형을 집행하고 아비는 사형을 감면시켜 종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4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4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왕대비의 족친 등이 빈전에 진양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4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4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대궐 안의 근수를 거느리는 사람에게는 일품계를 강등시키고 공신은 부과하여 사유 전임을 분간하지 말고 세 번 범하면 파출하라 하였다. 근수는 종친이나 문무 관원에게 나라에서 내려주던 구종인데 관원이 외출할 때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었다. 부관은 관리나 군병이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 곧 처벌하지 않고 명부에 적어두는 일이다. 6월과 12월의 고적할 때 이를 참고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4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그늘의 사옹원의 사무가 폐골이 된 것이 많으므로 이미 도제조를 고쳐 임명하도록 했는데 그러나 내사는 외제조가 능히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승군 정현조로 사옹원의 사무를 같이 관장시키려고 하는데 제조의 정수가 있기 때문에 가설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하니 원상 등이 아뢰기를 가설하는 것이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정현조를 도제조로 삼았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4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삼척부사 양찬과 청주목사 권지가 하직하니 대왕대비가 승문당에 나아가 인견하고는 도승지 이극정에게 명하여 전일에 수령을 유기한 것으로 타이르게 하고 이내 권지에게 유시하기를 그대의 진술한 말을 보건대 매우 사이에 합당하다. 즉시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말을 진술한 사람이 많으니 마땅히 함께 상세히 의논한 후에 시행해야 되겠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권지가 말을 진술하여 군적을 고치기를 청했던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4일 개묘 일곱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인수 왕비전의 공상은 왕대비전의 예의에 의거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4일 개묘 여덟 번째 기사 중국 사람 지규화와 등소아가 일찍이 건주 야인에게 사로잡혔다가 이때 이르러 만포진에 와서 이탁함으로 통사 안인의를 시켜 요동으로 풀어 보내었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연에 나아가 논어를 강하는데 왕손가가 물었다.
아랫목에 친순하기보다는 차라리 부엌 귀신에게 친순하라는 장에 이르러 임금이 묻기를 소화계 완송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그 사람인가 하니 도승지 이극증이 대답하기를 다른 시대의 사람입니다 하였다. 나가서 서면으로 아뢰기를 논의 왕송가는 위나라 영공 때의 사람이고 소학의 왕송가는 제나라 민왕 때의 사람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과 그 아들 종정수와 인위군 신농수 종성가의 사랑 종직성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태안 군주가 빈전에 진양하였다. 군주는 의경왕의 딸이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5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주광에 나갔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5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창원부사 혼괴용과 풍기군수 진극춘과 구례현감 전윤이 하직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인견하지 못했으니 승정원에서 전일에 수령을 대면하여 다이런 조건으로 계유하여 보내게 하라 하였다. 이로부터 수령이 배사할 때 인견하지 않은 사람 반드시 승정원에 명하여 이를 계유하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5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이후부터 영릉의 헌관과 감전 찰사관은 예전 그대로 자정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5일 갑진 일곱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공릉과 경릉의 의비성물은 산릉도감으로 하여금 배설을 겸하여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인수 왕비전의 정조, 단호, 동지, 탄일의 여러 도에서 진상하는 박물과 망전, 망후에 진상하는 것과 원령의 물선은 모두 왕대비 전의 예에 의가에 봉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일이 많은 까닭으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예조에서 아랫 말을 만약 윤허하지 않는다면 후세에서는 반드시 수상께서 윤허하지 않는다고 여길 것입니다. 어찌 대왕대비께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임을 알겠습니까? 예조에서 아랫 말을 잠정적으로 윤허하시고 의지로 제거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의지는 대왕대비의 교지이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5일 갑진 여덟 번째 기사 의지를 예조에 내리기를 공릉과 경릉은 지금 전호로 높였으니 능 위에는 마땅히 의무를 갖춰야 할 것인데 다만 생각하건대 신도는 고유한 것을 승상한다. 두 능은 안치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동료시킬 수가 없으니 그 이상의 잔물은 가설하지 말아라. 인수왕비는 지금 위호를 바로잡았으나 무릇 전일의 박물과 원령의 물선은 진시로 마땅히 예절과 같이 봉진해야 할 것이나 다만 근래 국가에서 사고가 많고 민간에서는 일이 번다 하여 예절과 같이 취판한다면 백성의 힘을 더욱 피곤하게 할 것이니 마음속으로 실로 편안하지 못하다. 잠정적으로 수량을 줄여서 봉진하도록 하라 하였다. 절일은 임금이 탄일이다. 월령은 매달마다 진상하는 물건이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5일 갑진 아홉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인수 왕비 전에 여러 도에서 공진하는 물선을 양 대비전과 공중에 진상하는 물선으로 주의하여 나누어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홍윤성에게 명하여 대행대황의 시책과 시보를 종묘 연령전 영창전에 고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제사는 이조에서 성숙, 성준, 성건, 이측, 박효원을 집사로 차정하였다. 이보다 앞서 고제의 집사는 을에 품계를 올려주었는데 성숙, 성준, 성건은 이조 참이 성순조의 아들이고 이측은 이조 정랑이고 박효우는 이조 좌랑이었으므로 그때 사람이 이를 비난하였다 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6일 을사 세번째 기사 덕천군서 변옥곤과 고창현감 안이기 하직하니 대왕 대비가 숙문당에 나가서 인견하고는 주하성지 윤계겸으로 하여금 수령을 계유시키는 사목으로 이를 계유하도록 하고 이내 안이기에게 묻기를 그대가 지금 임소로 가는데 장차 무슨 시설을 할 것인가 하니 안익이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있었다. 윤계겸이 안익에게 말하기를 수령의 칠사인 학교를 일으키고 농상을 권리하는 등류의 일로서 부위원 진술하여 아뢰면 좋을 것이요 하니 안익이 그제야 몇 가지 일을 말하는데 말이 잘못 끊어지지 않았다. 대비가 윤계겸에게 묻기를 말하는 바가 어떠한가 하니 윤계겸이 아뢰기를 대개는 옳습니다 하였다. 칠사는 수령이 고을을 다스리는 데 힘써야 할 7가지 일이다. 즉 농업의 번성, 호구의 증가, 학교의 진흥, 군정의 정돈, 부역의 균등, 사송의 간략, 간화를 금지시키는 것 등의 일이다. 올바른 거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6일 을사 네번째 기사 임금이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6일 을사 다섯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이해승석이 빈전에 진향하였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6일 을사 여섯번째 기사 경기 관찰사 성윤문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교내 여러 고을에서 중국 벼를 나누어 심었는데 가을에 수확한 수량이 강화부가 가장 적으니 이는 수령의 마음을 쓰지 않은 까닭이다. 그것을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